엑셀 교재 다 나왔고요. 이거 이름 잘 쓰시고 잃어버리면 당연히 제 지급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해결이 아마 안 끝날 것 같아. 지금 학업반도 하다 보니까 한 번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추가적인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해결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진도를 다 끝낸 후부터 시험 대비가 시작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지. 계속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었고, 그래서 그 내신 대비 교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렬 문제들까지 다 이제 정보비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진도 다 끝내고부터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공지를 해줄 테니까 이름 잘 적고 간직하고 계세요.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풍산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817번부터 817번 자, 집중하시고 우리 공부했는지나 한번 물어보자. 심심한데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거. 자, 이에게 일정한 간격의 점, 원 위에서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개수. 은경아, 몇 개야? 네. 직각삼각형의 개수 몇 개야? 점 이에게가 일정한 간격이 있어. NC 3년 2 NC 2예요 2 아니 그 뭐지 일단 외울 거는 좀 외워줘야 되고 이거 내가 너희한테 필기 시킨 거가 외우기 쉽게 하려고 내가 그대로 이렇게 했잖아. 항상 둔각은 예각과 직각은 예각과 둔각이 관계되어 있으니까 예각, 직각, 둔각.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직사각형까지 이 순서로 적은 이유가 있어요. 요 세 개는 내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다 해줬고 걔를 기억하기 쉽게 바꾼 식이다.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암기하기에는 쉽게끔 내가 정리해 줄 거다라고 했었고요. 여기 이후부터 직사각형은 수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여기가 2, 4, 6 곱하기 다 NC 3, NC 2, NC 3 얘는 NC 그래서 2, 4, 6에 3, 2, 3, 2로 내가 그냥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둔각을 물어봤어. 근데 내가 잘 생각이 안 나. 그럼 순서대로 써놓고 하면은 이 틀 자체가 기억이 날 거라는 얘기지. 그렇게 나 바로 물어봤을 때 바로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게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2, 4, 6에 3, 2, 3, 2 이렇게라도 시간을 위해서 좀 집어넣어 두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저 817번부터 한번 가볼 건데 저번에 819번 한번 봤고 잠깐 왼쪽으로 다시 거슬러서 817번의 대각선에 대한 얘기도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식 이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라고 해서 우리 정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식이 어떻게 되죠?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하면 N분의 2분의 2분의 N 곱하기 N-3이죠. 나도 이거 중학생들 내가 중학교 1학년 애들을 가르치지는 않아가지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기억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저 공식이 내가 지금까지도 쓸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있어서 그런 거겠지. 너희들도 저 2분의 n의 n-3이 왜 대각선의 개수인지를 알기를 바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왜 대각선의 개수가 2분의 n의 n-3이지? 오 역시 자 엘리트 그죠? 여기 한 점을 딱 잡으면 여기로부터 만들 수 있는 대각선 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점은 자기 자신하고 양옆에 바로 붙어있는 점 2개까지 포함해서 3개랑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치? 자기 자신과 양옆에 2개의 점을 뺀 나머지 점들이랑 연결될 때마다 하나씩의 대각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개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과 양옆에 있는 점 토탈 3개를 뺀 나머지 점의 개수만큼 이 대각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점 자체가 n각형이니까 n개가 있겠죠. 그래서 n-3이 n1 나옵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3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그은 이 대각선이 이쪽에서도 그어서 카운팅이 중복이 될 거니까 우리가 두 번씩 세워졌기 때문에 2로 나눠주는 게 정확하게 대각선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 정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뭐 정이란 말이 안 붙어도 상관은 없죠.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의 n-3인데요. 우리 고등 버전으로 순열 조합의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조합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대각선도 선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려면 점이 몇 개가 필요하지? 2개요. 그죠? 2개예요. 그래서 n, c, e n개 중에 2개를 뽑으면 일단 선이 됩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서 대각선이 안 되는 건 변의 개수. 이거 2개 가지고 만든 선은 대각선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점 2개를 골라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들 중에서 이 정다각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모서리 변의 개수를 빼주면 그게 온전히 대각선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얘는 뭐 2 팩토리얼 분의 n의 n-1 거기다가 n을 뺀 거라서 얘랑 똑같은 식이에요. 그렇죠? 얘랑 똑같은 식입니다. 이거 2분의 2에 나와서 여기 밑으로 이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n을 묶었을 때 안쪽에 마이너스 2만큼이 더 생길 거니까 똑같은 식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대각선의 개수,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뭐 얘로 중등 버전으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고등 버전으로 기억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둘 다 왜 그런지를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겠지. 왜 그런지 알아야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 식이 그냥 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 까고 맞는데 수학이 암기를 하는 것보다 암기가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자연스럽게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 818번 이제 볼게요. 여기서부터 쭉 한번 할 건데요. 평행한 두 직선이 있고요. 점 7개가 찍혀 있고 그림은 그대로 그려놨으니까 칠판만 집중하시면 되겠죠. 이 점들 가지고 내가 제목을 다 나왔지. 점들 가지고 도형을 만들 수 있는 개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이 선분의 개수는 몇 개가 되니까 한번 적어봤어. 문제는 안 나왔지만 이 점들 가지고 7개의 점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몇 개일까? 72. 그죠? 선분의 개수는 무조건 n개의 점, 서로 다른 n개의 점이 있으면 그것들 중에 2개를 뽑을 때마다 선분은 1개씩 만들어지는 거고, 절대 이 72, 21가지 안에 중복이 발생할 수가 없죠. 왜? 선분은 2점, 그 선분의 양 끝점이 다 같아야 같은 거니까 한쪽이라도 다르면 다른 선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7개 중에, 서로 다른 7개의 점 중에 2개를 고를 때마다 요 놈으로부터 요 놈까지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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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구별되는 서로 다른 성분이 되는 거니까 성분은 문제가 나오지 않겠죠. 나오면 공짜로 잘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n개의 점 중에 2개를 뽑을 때마다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NC가 되고, 뭐 굳이 정확하게 쓰자면 사실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긴 해. 7개 점 중에 2개를 뽑을 때마다 1개의 성분이 만들어진 거니까 곱하기 1까지 쓰시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직선의 개수 해볼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미리 좀 얘기할게요. 우리 쌤이랑 같이 정규 수업 들어왔던 친구들은 이미 다 알 겁니다. 직선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사각형의 개수 뭐든 간에 뭘 체크해야 돼? 점 3개 이상이 나란히 놓여있는 구역을 체크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점 3개 이상 나란히 놓여있는 구역을 체크해보시면 이렇게 너희들이 풀 때 내가 이제 실전 프리집이랑 뭐 대신들이 교재랑 너희들 포사자 교재랑 같이 체크를 할 때 이런 구역 표시가 안 돼 있으면은 이런 문제를 맞출 자격이 없는 거예요. 3개 이상 나란히 놓여있는 라인을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왜 체크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3개 이상의 점이 나란히 놓인 라인이 여기 2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이 2개의 구역에서 중복이 발생할 거다라는 의미지. 왜? 직선은 무한도형이에요. 양 끝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3개 이상이 나란히 놓여 있다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1개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거 2개를 가지고 직선을 만들어도 그냥 이 무한도형인 거고, 얘랑 얘를 가지고 만들어도 이 무한도형 그 직선 하나인 거고요. 이놈하고 이놈 가지고 직선을 만들어도 하나인 겁니다. 3개가 다 중복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직선의 개수를 어떻게 카운팅할 거냐? 얘는 일단 스타트는 7개 중에 2개를 뽑습니다. 어쨌든 선인 거니까 선을 만들기 위해서 2개가 필요하니까 일단은 7개 중에 2개를 뽑는다. 근데 거기에서 뭐 3개 이상이 나란히 놓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 번이 더 중복으로 카운팅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라인 안쪽에서 만들 수 있는 조합 3C를 다 빼줄 거고요. 다 빼주면 이 하나는 카운팅이 안 돼버리는 거니까 그 하나는 다시 살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지. 직선의 개수는 그 풀어가는 틀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절대 실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에서도 중복이 발생하는 건데 뭐 하나만 남기고 빼주자라는 생각보다는 어차피 생각의 자체가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이 4개 중에 2개를 골라 잡는 조합의 수를 그냥 다 빼주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저 직선 1개는 카운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개는 살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을 2군데를 체크했기 때문에 이 빼고 더하기 1하는 과정이 2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이렇게 일관되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2개의 구역을 체크하고요. 다 빼주고 하나를 살려놓는다. 다 빼주고 하나를 살려놓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선의 개수예요. 너 그런 건 얘기하지 말고 알아서 갔다 와. 알겠지? 휴지는 바깥에 있을 테니까 물 이렇게 줄까?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구나. 목이 자꾸 나도 봤어. 그것 때문에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계속. 자, 820번 볼게요. 820번 그림 가지고도 볼 건데 이 문제도 삼각형을 만들어 보라 라는 문제겠지만 직선도 한 번 더 할 겁니다. 직선의 개수를 물어봤다. 만약에 이 그림에서 직선의 개수를 물어봤다. 근데 미리 얘기하지만 우리 직선의 개수나 삼각형의 개수나 사각형의 개수나 전부 다 풀이의 배경은 똑같아. 3개 이상이 나란히 놓인 구역을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점 3개 이상이 나란히 놓인 구역 라인이 지금 이쪽 라인이 하나 이렇게 잡히겠죠. 그 다음에 이쪽 라인도 이렇게 잡힐 거니까 이건 뭐 직선 개수 문제든 삼각형 개수 문제든 사각형 개수 문제든 다 필요해요. 그래서 3개 이상이 나란히 놓인 라인을 체크하시고 또 주의할 만한 건 여기 막 가로 세로만 보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도 한번 살펴볼 줄은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대각선으로 봤을 때 3개 이상이 나란히 놓인다라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서는 추가적으로 구역이 캐치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직선의 개수는 지금 총 점이 8개 있으니까 8개 중에 우리 선이기 때문에 2개를 뽑습니다. 이러면 일단은 직선의 개수에 다가갈 건데 근데 뭔가가 더 카운팅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상 이 3개 이상 놓인 라인에서 이렇게 2개 고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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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의 직선인 건데 그게 여러 개로 카운팅이 됐으니까 우리는 여기도 열거리 합시다. 내가 기본을 안 지키면 안 되겠지. 너희들한테 항상 이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되겠지. 1번, 2번 체크하시고 이 2개의 라인을 체크했기 때문에 빼고 하나 남기는 과정이 2번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4개 중에서 첫 번째 라인 4개, 여기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그냥 다 빼버리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 다음에 그 직선 1개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1개는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2번 구역도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2번 구역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다 빼주시고
그 직선 한 개는 카운팅은 한 번은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하나 알려주시면 되겠죠. 직선의 개수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3개 이상이 놓인 구역인지 알겠니? 2개까지는 중복이 발생할 일이 없어요. 애초에 그지? 이거 2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은 그냥 한 번 카운팅된 거고 실제로도 한 개인 겁니다. 3개 이상이 나란히 놓여야 중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로 돌아가서 이제 삼각형 문제도 풀어볼게요. 어차피 삼각형 문제도 3개 이상 나란히 놓인 구역을 체크한다. 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고요. 점이 8개가 있고 삼각형은 점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3개가 필요하죠. 83으로부터 출발하겠지. 8개 중에 3개를 고르는 족족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거의 대부분. 그런데 안 만들어지는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고요. 그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란히 놓인 3개를 뽑으면 이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을 다 빼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카운팅이 된 것 중에서 이런 경우로 카운팅이 된 건 실제로 삼각형이 아니니까 빼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미 체크했어요. 3개 이상이 나란히 놓인 그 1번 구역 내의 점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83 안에 다 들어 있었던 건데요. 그건 삼각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빼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2번 라인에서 4개 중에서 3개를 다 뽑아내는 것도 여기에는 다 들어 있었으나 실제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그 개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 빼주시면 되겠죠. 뭐 하나를 살려준다? 이런 거는 없겠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개수를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직선 문제도 마찬가지 1번 구역 때문에 빼고 하나 남긴다. 2번 구역 때문에 빼고 하나 남긴다. 정확하게 2번이 살아왔고 삼각형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1번 구역 때문에 하나를 빼주는 과정이 있었고요. 2번 구역 때문에 또 빼주는 과정이 이렇게 있었죠. 구역이 2개인데 빼주는 과정이 한 번 있었다? 뭔가를 더 냈다는 얘기고 구역이 2번이었는데 뺀 걸 3번 냈다? 뭔가를 더 뺐다는 얘기지. 이게 개수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825번 조금 더 복잡한 그림으로 가보겠습니다. 825번. 자, 여기는 사각형 개수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사각형 개수인데 직선, 삼각형, 사각형 다 이렇게 지금 내가 계속 천천히 쌓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림이 요따고 돼 있다. 너희들이 직선 문제, 점 가지고 직선이나 삼각형이나 사각형을 만드는 문제는 반드시 구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3개 이상이 놓인 라인이니까 이렇게 하나의 라인을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1번 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4개도 나란히 놓여 있으니까 3개 이상이니까요. 얘도 2번 라인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직선의 개수도 한 번 더 이렇게 지금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맞죠? 그렇지, 맞지? 9개 맞지? 그러면 자, 지우야, 직선의 개수 식으로 불러보세요. 점 9개 있습니다. 9C2에서 출발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답이야? 알죠. 직선의 개수 뭐 해야 돼? 빼기. 뭘 빼? 9C 대현아 뭘 빼? 40만 4C. 그 다음에 1을 더 1 더. 3번 더 다시 마이너스 4C에다가 1을 더 그렇지. 이거 나왔다. 이 답이겠죠? 두 개밖에 체크가 안 됐으니까 1번 때문에 한 줄, 2번 때문에 빼고 하나 남기기 2줄. 그래서 직선 문제는 다 빼고 하나 남긴다라는 걸 기억 잘 하시고 삼각형 개수는 어떻게 할까요? 삼각형 개수 미리 해보세요. 9개 중에서 일단 9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3.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왜 줘? 플러스 1을 왜 해? 플러스 1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왜 너가 하는지 안 하는지 헷갈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그냥 싹 다 뺀다라는 건 이 직선 한 개도 카운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다 뺀 다음에 하나를 살려주는 거고, 왜냐면 하나를 남기고 빼는 것 자체가 좀 더 복잡하니까 다 빼고 마음 편하게 이 직선, 이 무한도형 하나만 살려주면 되겠다. 삼각형은 그런 게 아니지. 삼각형은 안 만들어지는 거, 삼각형이 안 되는 거를 빼는 거니까 뭐 한 개를 남겨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삼각형은 어떻게 한 개를 남길 거야? 이 4개 중에 어떤 3개를 골라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못 카운팅이 된 거를 다 빼주셔야 됩니다 라는 개념인 거죠. 그럼 또 뭐 빼야 돼? 한 번 더 빼야 되는 거지. 여기도 4개니까 이 2번을 뺀다는 게 아니라 1구역에도 4개가 있고 2구역도 4개가 있으니까 우연히도 4C, 3이 그냥 똑같이 2번 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될 거고, 사각형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사각형의 수는 그러면 우리 개념도 한번 보자. 사각형은 이제 조금 더 생각이 복잡하죠? 왜? 사각형의 개수도 3개 이상 모여있는 걸 체크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여기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란히 3개에다가 이 라인 말고 또 다른 어떤 점 하나를 골라도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을 빼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말 그대로 진짜로 4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것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것도 빼내고 이런 것도 빼려면 결국에는 3개 이상이 놓여있는 라인을 체크해줘야 돼요. 이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고려하면서 이것까지 다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각형이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4개가 필요합니다. 9C, 4에서 출발할 건데 거의 웬만하면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그런데 자, 첫 번째 케이스 요렇게 되면서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를 다 빼볼게요. 3개가 나란히 있고 그 외에 한 점을 고르는 거. 그러면 여기 1번 구역에서 4개 중에 3개를 뽑는다. 여기 4개 중에 3개를 뽑습니다. 그럼 3개가 나란히 모여있는 상황을 고려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라인 말고 여기 라인에 있는 이 4개 말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 이 나머지 그 바깥에 있는 5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 51. 이만큼은 사각형이 안 되는 거겠죠. 사각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직선 3개 이상 모인 구역의 직선에서 4개 중에 3개를 뽑고 그 직선 밖에 놓여있는 나머지 5개 점 중에 하나를 뽑으면, 그러면 지금 딱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고 사각형의 개수에 카운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빼야 돼? 이번에는 여기 2번 라인에서 3개를 뽑고 이 2번 라인 외에 5개의 점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개수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마치 얘를 지금 한 번 더 빼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번 더 빼는 게 아니죠. 얘는 1번 라인에서 3개, 그 외에 하나. 얘는 2번 라인에서 3개, 그 외에 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뺄셈 2번을 한 게 이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얘를 빼줘야 되는 경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4개가 아예 다 나란히 모여있는 것들을 빼줄 건데 3개 이상 봤더니 실제로 4개까지 들어있으니까 1번 구역에서 4개 중에 4개를 다 뽑으면 이 한 개만큼은 사각형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구역도 4개가 있으니까 4개 중에 4개를 다 뽑으면 이 한 개만큼도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뺄셈 2번 한 게 두 번째 케이스, 안 만들어지는 두 번째 케이스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나란히 3개에다가 그 외에 한 점. 이게 첫 번째 케이스를 뺀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하나, 둘, 셋, 넷. 4개가 전부 다 나란히 있고 이거 2개를 싹 다 빼줘야 되는 거지. 싹 다 빼줘야 되는 거지. 가장 생각하기는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점으로 도형 만들기. 우리가 직선이나 삼각형이나 사각형은 결국에는 전부 다 제일 중요한 건 3점 이상 나란히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얘도 이제 나온다면 뭐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뭐이 정도가 되겠지. 저번에도 얘기했죠. 강화해석 문제에서 이게 단편적으로 근데 누구나 다 어떤 방법만 딱 익히면 절대로 틀릴 수 없는 문제 이런 거는 잘 많이는 안 나옵니다.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꼭 맞춰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건 틀리면 저 밑으로 내리 꽂힌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틀리면 별별 외역이 아니라 그냥 양탄자를 깔아준다는 얘기겠지. 서두 도형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828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828번 볼 건데 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축소해서 그려놨어. 이 그림 칠판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 여기서 이제 선들 가지고 얘는 지금 선들을 가지고 도형을 만드세요라는 얘기는 없지만 평행사변형을 몇 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라고 하면 아이디어가 이거지. 너희들이 점을 가지고 만들 건지 선을 가지고 만들 건지는 경험을 통해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애초에 그림 자체가 얘는 점이 몇 개가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점에 대한 언급이 없을 거야. 그리고 생각을 해봐도 점을 4개를 골라서 평행사변형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은 이 두 쌍, 마주보는 두 쌍이 다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점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를 골랐어? 얘랑 나란한 선상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그거 간격과 맞춰가지고 또 이 밑에 라인 어딘가에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점 가지고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가 뭐야? 선 가지고 만들자라는 얘기였죠. 여기는 지금 가로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가로선이 있습니다. 6개의 가로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선은 아니죠. 삐딱하긴 하지만 그냥 세로선이라고 표현할게요. 4개의 세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가 평행사변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이 가로선 2개, 가로선 2개를 어떻게 골라주고 세로선 2개를 어떻게 골라가지고 닫아주기만 한다면 반드시 둘러싸이는 평행사변형이 1개가 만들어지겠구나. 그러면 내가 가로선 중에 2개를 고르고 잇따라 세로선 중에 2개를 고르는 족족 그때마다 1개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구나라고 해서 이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지금 6개의 가로선 중에 2개를 뽑고요. 잇따라 동일 구조 반복으로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그에 따라 1개씩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곱하기는 강조의 의미로 쓴 거예요. 사실상 안 써도 되는 거죠. 6개 중에 2개를 뽑고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그때마다 평행사변형이 1개씩 만들어집니다. 평행사변형 개수에 따라서 15 곱하기 6이니까 90개가 나올 건데 지금 문제는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얼마일까?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로 이 마감 처리를 해주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잖아. 근데 그 평행사변형이 얘를 끼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우리는 이 밑에 쪽 가로선을 여기 3개 중에서 골라주고요. 위쪽 가로선을 여기 3개 중에서 골라주고 왼쪽 세로선을 이거 2개 중에서 골라주고 오른쪽 세로선을 이거 2개 중에서 골라주면 반드시 얘를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지. 그렇지? 얘보다 같거나 더 넓게 만들어준다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따라올 수 있겠지 얘들아? 그렇지? 그래서 이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는 해볼게요. 자, 지금 이 그림상에는 왼쪽 이 선의 더 바깥쪽이라는 의미야. 왼쪽 2개의 가로선 바깥 밑에 가로선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잇따라서 위쪽 가로선, 위쪽 마감치를 해줄 3개의 가로선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러면 내가 아래쪽, 위쪽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왼쪽 이 바깥쪽 2개의 세로선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요. 잇따라서 오른쪽 2개의 세로선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이때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데 자연스럽게 이 색칠된 부분을 포함하는 그런 개수가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우리 계산하시면 아까 15에다가 6이었으니까 90개가 나올 거고 그리고 계산하시면 3, 3, 2, 2니까
몇개일까요? 36개가 나올 겁니다. 그럼 내가 문제를 하나 더 추가해봤는데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몇 개일까? 54개겠죠? 그렇지? 이 지금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내가 거의 대놓고 힌트를 다 줬지? 왜 이거 쓰고 이거 쓰고 갑자기 이걸 썼을까? 그런데 지금 이 부정형 지금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냐 안 하냐 딱 두 가지 세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잖아. 전체를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평행사변형이 90개인데 얘를 포함하는 게 36개면 얘를 안 가지고 있는 거는 당연히 94개가 되겠죠. 그래서 부정형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다라는 것도 복습할 겸 하나만 더 써봤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문제. 색상을 포함하지 않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어렵니? 괜찮니? 재현아? 너 고개 숙이지 말고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거 팔 빼. 책상에다가 팔 대고 있지 말고 너희들이 팔 이렇게 개고 있는 순간 곧 잠들겠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는 거야. 그치? 팔 개고 있는 거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분할로 넘어가 볼게요. 모형에 대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분할, 분배 마무리 좀 해봅시다. 일단 기본 한번 가져볼게요. 분할이라는 게 뭔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 개념이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되는 거겠죠?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냥 우리 식의 표현으로 오직 나누기만 하겠다. 어떠한 몇 명이 있으면 몇 명으로 쪼개기만 하겠다는 건데 조금 더 수학적인 표현을 곁들여 보면 내가 뭐 주머니라는 표현을 썼죠. 주머니 간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나눠 담기만 하겠습니다. 라는 게 분할이에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문제 830번 가지고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7명을 1명, 2명, 4명으로 이렇게 나눠내기만 할 건데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왼쪽에 누가 갈래, 오른쪽에 누가 갈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명, 2명, 4명으로 나눠놓기만 하는 거를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차적으로 뽑아나가는 걸 쓸 건데요. 7명 중에 1명을 뽑아낼 겁니다. 잇따라서 나머지 6명 중에 2명을 뽑아낼 겁니다. 잇따라서 나머지 4명 중에 4명을 뽑아낼 겁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1명 뽑아서 어딘가에 던져놨어. 그 다음 나머지 6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어딘가에 던져놨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명 중에 4명을 뽑아서 또 어딘가에 던져놨다. 지금 이런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내 의도대로 1명, 2명, 4명을 잘 찢어놨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치? 물론 얘를 꼭 1명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1명부터 시작할 필요 없고 얘부터 해도 되겠죠? 7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어딘가에다가 던져놓고요. 나머지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또 어딘가에 던져놓고요. 나머지 1명 중에서 1명을 뽑아가지고 또 어딘가에 던져놓는다. 이렇게 해도 계산 결과는 당연히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요령적인 얘기를 하나 해보면 자, 어차피 분할하는 건 그 전체를 몇 명 나눈 거기 때문에 그 나눠낸 사람들의 총합은 다시 전체 인원이 될 수밖에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 항상 이 마지막 과정은 무조건 1이죠. 무조건 1. 남은 4명을 어딘가에다가 같이 놓겠다는 얘기 거니까 4명 중에 4명을 뽑는다. 1명 중에 1명을 뽑는다. 이 마지막 과정은 항상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숙달이 되면 이 마지막 과정은 사실상 쓰지 않죠. 여기는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곱하기 1인 거니까 이제 알고 안 써야 되는 거야. 알고. 그러면 내가 앞에를 74 곱하기 32로 계산하는 게 좋겠냐? 71 곱하기 62 또는 뭐 72 곱하기 51 이렇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하면 너희들 조합을 계산할 때 이 뒤쪽에 숫자가 작은 게 쉬워? 큰 게 쉬워? 작은 게 계산이 쉬운 거죠. 이거는 물론 우리가 73으로 돌려내기도 하지만 그 돌려내는 이유 자체도 여기 숫자가 너무 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숫자를 4개나 써야 되고 또 분모도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또 분모도 4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조합을 계산할 때는 뒤쪽 숫자가 작은 게 계산이 간결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분할을 할 때도 뭐부터 고려하는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적은 수부터
위부터 먼저 구하는 게 계산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나 같으면 위쪽으로 할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두 명 한 명을 고려하셔도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숫자가 작아지고요. 제일 큰 숫자가 어차피 곱하기 1로 처리되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귀에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 내 말이. 그냥 추천하는 방법이고, 그럼 다시 한 번만 심플하게 써보면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분할하는 건데 제일 적은 숫자 쪽부터 갑시다. 그러면 내가 7 중에 1명을 뽑고 남은 6명 중에 2명을 뽑는다.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나머지 4명 중에 4명은 여기 곱하기 1로 굳이 반영을 하지 않아도 분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1명, 3명, 3명으로 분할하는 것도 한번 해보면요. 마찬가지로 제일 적은 거 7C1부터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7C1 7명 중에 1명을 뽑는다. 내가 순서도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을게. 이거 1명, 2명, 4명 순서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계산을 간결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7명 중에 하나를 뽑고요. 나머지 6명 중에서 3명을 뽑고요. 나머지 3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근데 얘는 어차피 곱하기 1이라서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근데 얘는 이제 여기다가 뭔가를 추가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개념인 거죠. 왜 추가를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얘는 2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맞는 건데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 이게 동동순의 개념이에요. 이게 왜 2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그때마다 여기 똑같은 게 2개면 2팩이고 막 이런 식으로 외우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자, 우리 순차적으로 내가 7명이라는 하나의 그룹이 있었어. 하나의 후보군이 있었죠. 거기서 순차적으로 1명 뽑고 3명 뽑고 3명 뽑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 지금 이만큼에서 지금 동동순이 벌어진 겁니다. 동일한 그룹에서 동일한 개수씩 3개 순차적으로 뽑아 나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순서가 매겨져 버린 거예요. 이쪽에 있는 이 3명과 이쪽에 있는 이 3명 간에 이 3개가 들어가 있는 이 2개의 주머니 간에 순서가 매겨지면 안 되는데 매겨져 버린 거예요. 그걸 더 쉽게 얘기해주면, 자, 동동순 자동 순서고요. 이 말이 지금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괜찮아. 이해 안 해도 돼. 또 왜 이게 순서가 부여가 돼버린 걸까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보면요. 경우의 수 예시를 하나 들어봐. 여기에 지금 A, B, C, D, E, F라고 해볼게. A, B, C, D, E, F, G까지 해야겠죠. 여기에 지금 A, B, C를 뽑아내고 마지막 3명에 D, E, F를 뽑아낸 경우, 이것도 지금 요 분자의 시기에 다 카운팅이 됐을 거야. 그치? 맞지? 근데 또 어떻게 이 카운팅 하다 보면 여기에 D, E, F를 뽑고 여기에 A, B, C가 들어간 것도 분명히 카운팅이 됐을 거라고. 순차적으로 1명 뽑고 3명 뽑고 3명 뽑았으니까 이 가운데 먼저 뽑았던 멤버가 A, B, C고 나중에 뽑은 멤버가 D, F일 수도 있고, 여기가 D, F고 여기가 A, B, C인 것도 분명히 카운팅이 다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지. 이게 이 두 주머니 간에 자리 바꾼 게 카운팅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순서가 매겨졌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원래는 이거 자리 바꾼 것도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거야. 다른 경우에 인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로 카운팅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순서가 매겨졌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원래 뭐였죠? 주머니 간의 순서는 매기지 않는다는 게 분할의 개념이니까 이 두 개의 주머니 간에 자동으로 매겨진 순서를 없애줘야 돼요. 이 두 주머니 간의 순서, 두 개의 대상 간의 순서를 없애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이렇게랑 이렇게를 자리 바꾼 이 팩토리얼을 한 개로 보겠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뽑아낸 개수가 같아서 이 두 개의 과정에서 공동선이 일어났구나. 동일한 그룹에서 순차적으로 뽑아나갈 건데요. 하필이면 같은 개수씩 뽑아나가서 자동으로 순서가 매겨졌구나. 그럼 그 매겨질 부분에 대해서 순서를 제거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해볼게요. 만약에 8명을 9명 해볼까요? 9명을 요까지만 볼게요. 3, 3, 3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요. 나는 9명 중에 3명이다. 잇따라서 남은 6명 중에 3명을 뽑아 놓을 거고요. 묶어 놓을 거고요. 남은 3명 중에 3명을 뽑아 놓을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순서가 매겨지는데 다 매겼죠? 그치? 이 세 주머니 간에 이 세 개의 대상 간의 순서가 다 매겨져 버렸기 때문에 얘는 3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그룹, 9명 그룹에서 순차적으로 동일한 개수씩 3명을 다 뽑았기 때문에 이 세 주머니 간의 순서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를 없애주기 위해서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분할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지금 분할할 때 우리 마지막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시사 같은 거는 안 쓴다라고 했었잖아. 이 숙달이 되면 쓰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나 이거 안 써도 임팩으로 나눈다라는 거는 이미 사실 문제에서부터 캐치를 했어. 문제에서 여기 이 3명 같은 개수가 이게 두 주머니가 있잖아. 그럼 둘 간의 순서는 무시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미 이 같은 개수 주머니가 3개가 있잖아. 그럼 내가 순차적으로 뽑으면서 나중에 무조건 세 주머니 간의 순서는 없애줘야 되겠구나 라는 게 여기를 보자마자 나는 3팩이 분모에 온다는 걸 이미 아는 거지. 이렇게 숙달이 되면 굳이 여기 이것도 쓸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숙달이 안 됐다면 마지막에 3시3도 꼭 써주고 여기 뒤쪽에 숫자가 3번 똑같네? 3팩으로 나눠줘야 되겠구나. 뒤쪽에 숫자가 2번 똑같네요? 2팩으로 나눠줘야 되겠구나. 이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수할 것 같다면요. 숙달이 되시면 이제 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겠죠. 9개 중에 3개, 6개 중에 3개, 3팩으로 나눈다. 그냥 바로 이렇게만 쓸 거예요. 이제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 83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건데요. 분할의 개념을 가지고 이거는 깔려있는 상황 자체가 분할이에요. 문제를 읽어보면 근데 여기 숙제는 일단 실시하니까 어린이 7명하고 어린이 3명하고 5명, 5명 이거 조에 대한 구분이 없죠. 이제 A조, B조 이런 얘기가 없고 그냥 두 개의 조로 나눈다. 이거 자체가 분할이라는 얘기가 거기도 지금 이 뉘앙스 자체에 파악을 못하겠다 싶으면 거기다가 분할 적어보세요. 두 개의 조로 나눈다. 조에 이름이 없어요. 그냥 두 조로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A조, B조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5로 찍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깔고 있는 거죠. 분할입니다. 분할이라는 걸 느껴야 풀던가 말던가 시작을 하던가 말던가 하겠지.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친숙하게 공부했던 이런 멘트가 나왔네요. 각 조에 여기랑 여기에 두 조 다 적어도 1명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하게끔 해달라.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분석하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 그죠? 적어도 1명이 하면 뭐 1명, 2명, 2명, 1명 들어가는 거를 해결해 달라라는 얘기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풀어도 되고 간접적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나는 간접적으로 풀 테니까 너희들은 직접적으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반대 상황으로 이 조건을 정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게. 그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우리 졸린 지연이가 얘기해볼까? 이거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앞조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어린이가 있다. 그렇게 간단한가?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앞에 뒤, 뭐 왼쪽, 오른쪽 이런 구분을 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냥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깐 앞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도 1명 이상, 여기에도 1명 이상이라는 건 지금 앞에도 1명 이상이고요. and 뒤조에도 1명 이상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말에 and가 들어가 있다는 거를 국어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반대로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 그럼 이걸 뒤집으면 앞조에 아무도 어린이가 없거나 어린이가 없다라고 해야겠죠. 어린이가 없다. 또는 뒤에
어린이가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라서 케이스가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첫 번째 케이스 반대로 뒤집으면요. 앞조에는 어린이가 있고요. 뒤조에는 어린이가 없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 앞조에는 어린이가 없고요. 뒤조에는 어린이가 있는 경우. 그치? 세 번째 케이스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경우. 또 이런 건데 근데 지금 분할을 하는 거니까 이 앞조랑 뒤쪽 구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사실상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지금 같은 거를 보고 있지. 그냥 어느 한쪽에는 없고 어느 한쪽에는 있는 경우라는 거야. 그치? 앞뒤를 구분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케이스는 둘 다 없는 거는 가능할까요? 이것도 이걸 반대로 뒤집은 경우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맞는데 경우의 수 자체가 0가지가 나옵니다. 안 되죠? 우리 이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5로 쪼개는 거니까 세 명이 어딘가에는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앞도 없고 뒤에도 없을 수가 있겠냐? 그죠? 얘도 반대로 뒤집은 경우에는 들어가지만 그 가지수가 0가지라서 사실상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도 그냥 어느 쪽에 어린이가 있고요, 어느 쪽에는 어린이가 없다. 한쪽에 몰빵되어 있다는 얘기죠. 한 번 더 써볼게요. 이 두 가지는 사실상 한쪽에 어린이 몰빵 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한 가지 케이스였던 얘기죠. 지금은 두 줄을 구분하는 상황이 아닌 거니까 한쪽에 어린이 몰빵하는 경우.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간접적으로 풀겠다라고 했으면 일단 전체 상황은 뭡니까? 전체 상황은 그 적어놓으라는 조건이 들어가기 전 상황, 깔려있는 배경적인 게 전체예요. 전체. 따라서는 내가 만약에 간접적으로 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전체에서 정반대를 빼주실 건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써봅시다. 전체는 이 적어도 어쩌고저쩌고 하는 조건이 나오기 전 상황. 그게 10명을 5로 분할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 경우수는 10C5 곱하기 5C5인데 쓸 필요가 없고요. 똑같은 개수 주머니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배로 나눠주시면 되겠지. 내가 그냥 자 넣어. 팔짱 끼고 잘 준비하고 그냥 자. 여기에서 2패분의 10C5에서요 이걸 구해줄 겁니다. 이게 뭔데? 뭐 이런 경우 다 할 건데 결국엔 얘는 안 나오고 이거 두 개는 결국 같은 얘기. 한쪽에 어린이 몰빵된 경우를 빼준다는 거예요. 한쪽에 어린이가 몰빵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어떤 조가 있어. 여기에 앞쪽 뒤쪽 구분은 없지만 여기에 어린이 3명, 어린이라고 하고 린으로 써야 되나? 린이 3명이 다 들어가 있고 5명을 채워야 되니까 어른이 2명을 메꿔줘야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그 어른 5명이 그 다른 조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상황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F부터 합시다. 어른 7명 중에 5명을 뽑아놓으면 되겠죠? 7C2가 될 거예요. 7C2가 아니라 75가 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 그러면 나 어른 중에서 5명 뽑았어.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어요. 나머지 이제 어른이 2명이랑 어린이 10명이 남았어. 여기다가 어디서 또 할 게 있으면 75에다가 뭘 또 해야 될까? 할 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없어? 지금 문제 적어도 한 명의 어린이가 포함되도록 이라고 돼 있잖아. 우리 내 제자 은영씨 뭘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없는 것 같지? 나도 없는 것 같아. 왜 없는 것 같은가? 아니 지금 나누는 건데 내가 어른 7명 중에 5명을 뽑아
남아있는 어린 두 명 알아서 모여있는 거 아니야? 그럼 걔들이 엎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경우수를 고려할 게 또 뭐가 있어? 그 5명이 이미 바닥에 5명이 놓여있어요. 내 손바닥에 선택을 못하고. 그럼 75에다가 뭐 굳이 쓴다면 나머지 5명 중에 5명을 뽑겠습니다. 뭐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이게 한 가지잖아. 이게 왜 한 가지일까? 고려할 경우가 없다는 거야. 내가 어른 7명 중에 5명을 뽑았어? 그럼 알아서 남은 5명이 알아서 어린이 3명하고 어른 2명이 모여있을 거야. 그래서 쓸 필요가 없는데 일단 써볼게. 여기다가 질문. 50을 많이 썼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이 팩으로 나눠줘야 될까요? 이거? 내가 이 답을 얘기잖아. 이미 할 게 없어. 이거 안 나눠줘야 되는데 왜 안 나눠줘야 될까? 이 숫자 같잖아요. 75 곱하기 50. 순차적으로 뽑았어. 7명 중에 5명을 뽑았고 5명 중에 5명을 뽑았고 심지어 동일한 개수씩 뽑았어. 그럼 이거 두 개만의 순서가 부여가 되는 게 아닌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 순서가 매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 팩으로 나누는 과정을 쓰시면 안 되는데 뭐가 위배된 걸까? 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개수씩 뽑은 거 맞지? 근데 동일한 그룹이 아니에요. 동일한 그룹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 어떤 그룹에서 보았어? 전체 그룹 대상을 나는 분명히 뭐라고 했죠? 어른 그룹으로 잡은 거예요. 어른 7명 그룹을 내 후보로 생각하고 거기서 5명을 뽑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남은 어른이랑 어린이 3명이랑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5명의 멤버가 바꿔준 거야. 그룹이 바뀌었다 없지. 그치?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되고 내가 조금 더 지금 딥하게 들어보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그냥 그게 정답이야. 7명 중에 어른을 5명을 뽑았으면 내가 그림도 그려놨잖아. 이렇게 나눠놓기만 하는 게 목적인 거니까 7명 중에 어른 5명을 뽑아서 선물로 묶어놨어. 그럼 알아서 나머지 5명끼리 알아서 뭉쳐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찌신도가 다 완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계산하시면은 너희들이 하세요. 이럴 겁니다. 계산은 이제 저 뒤에 75는 계산할 때는 72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분할에 대한 문제 해봤고요. 832번 같은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생각할 게 은근히 좀 있었던 문제거든. 이런 것들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사고의 과정을 잘 따라올 수 있는가? 이거는 본인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씌우고요. 이쪽에 분배까지 가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분배는 쌤이 어떻게 수업을 했었냐? 분배는, 자, 분할이 뭐라고? 다시 이 주머니 간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눠내기만 하겠습니다 라는 게 분할이야. 근데 분배는 뭐예요? 항상 분할한 후에 분배가 이어지는 거고 이 순서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도 얘기를 했었죠. 뭐 분배를 한 다음에 분할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분할을 하는고요. 분배를 이어서 할 건데 이 분배는 뭡니까? 그 주머니에다가 이름표를 붙이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건 내가 이렇게 3개의 주머니로 나눠놨어. 근데 아직 주머니 간의 순서가 없다. 순서가 없다라는 건 뭐 이런 것들 바꾼 거를 다 다른 경우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근데 나는 이제 이 주머니 3개에다가 이름표를 붙일게요.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라는 이름표 태그를 붙일게요. 하는 순간 이제는 이 A 주머니에 누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이게 바뀌면 다른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배는 그냥 주머니에 이름표 붙이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주머니에 이 순서가 없던 주머니에 이름표 붙이기. 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836번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분할에다 분배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봅시다. 836번. 자, 문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6층짜리 건물의 1층에서 10명이 일단 제시가 되어 있고 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내릴 건데 3개 층에서 내린대요. 그럼 내릴 수 있는 거는 2층에서부터
6층까지 중에서 내린다고 했으니까 지금 5개의 층의 후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3개의 층에서 둘, 넷, 넷이 내립니다. 3개의 층에서 이 중에서 3개의 층에서 둘, 넷, 넷이 내립니다. 총 10명이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0명이 탔어요. 자, 그럼 이 정도만 해도 이제 허수들은 어느 정도 다 걸러지고 이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 자, 근데 만약 좀 어렵다면 쌤이 수업했던 내용들을 떠올려봐. 우리 구성 후의 선택이라는 걸 내가 여러 번 강조했을 거예요. 항상 어떤 문제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흐름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 반드시 구성을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성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일단 봐봐. 2층부터 6층 5개의 층 중에 3개의 층에서 내린다고 했잖아. 이 구성을 하기 전에 일단은 3개의 층, 어디 층에서 내릴 건데를 먼저 좀 선택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한번 사고 흐름을 가져가 볼게요. 3개의 층을 일단 골라놓을 거야. 골라놓을 겁니다. 그러면 5개 중에서 내가 내릴 그 사람들이 내릴 층을 고를 거예요. 보시 3이에요. 괜찮지? 이거 층을 지금 고르는 겁니다. 층을 고르는 거야. 그러면 자, 내가 2, 3, 4층에서 내리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 뭐 3, 4, 5층에서 내리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다 대칭성이 유지가 되겠죠. 그렇지? 세계층을 어떤 데다 고르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걸리는 조건이 없잖아. 만약에 뭐 3층에서는 2명이 내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조건이 성가시기에 걸려 있다면 대칭성이 깨지게 되겠지만 어느 층에서 내리든 간에 그냥 둘, 넷, 넷만 내리게 하면 됩니다라는 거니까 누구 3개 층을 고르든 간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과정, 가지수는 다 똑같이 이루어질 거다. 이걸 감각적으로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곱의 법칙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뭐와 뭐가 이어지는 거죠? 분할이 이어진 거고 분배가 이어진 겁니다. 분할과 분배가 이어진다라는 흐름으로 잡으셔야 돼요. 넓게 보면 사실 구성을 먼저 한 거야. 나는 어느 층에다가 끼워 넣을 건지 더 큰 틀을 잡아 놓은 거고 그 안에서 이제 그 3개에다가 끼워 넣을 거야. 2명, 4명, 4명을 끼워 넣을 건데 그럼 이제 여기 안에서 또다시 구체적인 선택의 문제가 들어가고요. 그 과정에서 분할하고 분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 10명을 둘, 넷, 넷으로 찢어야 되기 때문에 찢습니다. 10명 중에 2명을 뽑고요. 나머지 8명 중에 4명을 뽑고요. 마지막 과정은 쓰지 않아도 되고 같은 개수 주머니가 2개가 있기 때문에 2개의 자동 순서 부여된 두 주머니 간의 순서를 없애줘야 되겠구나. 여기까지가 분할을 하게 돼요. 분할.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는 한 게 무슨 상황이야? 자, 나 층도 골랐고 잇따라서 분할까지 했어. 내가 층을 3, 4, 5층을 이렇게 골라놨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경우가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도 둘, 넷, 이렇게 찢어 놓기까지 했어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돼? 얘네, 이 2명이 어디서 내릴 건데? 그치? 얘네가 뭐 어디서 내릴 건데요? 얘가 3층, 얘가 4층, 얘가 5층에서 내리는 거랑 여기 있는 2명이 4층, 여기 있는 4명이 3층, 여기서 4명이 5층에서 내리는 거는 이제는 다 다른 경우가 수가 되는 거예요. 층수의 이름이 다른 거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국에는 이게 매칭시키는 거를 경우의 수에 반영을 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 3개로 나눠져 있는 주머니, 순서가 없는 주머니에다가 2층, 4층, 5층 뭐 이런 이름표를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붙이는 순간 2명은 2층에 내리게 하는 거고요. 4명은 5층에 내리게 하는 거고요. 4명은 4층에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까지가 분할이고요. 분할까지 한 상태에서 잇따라서 이제 이름표까지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름표를 붙이는 과정도 이 앞에 단계에 이어서 잇따라서 항상
항상 대칭적으로 똑같이 나올 거야. 세 개의 주머니가 있고 세 개의 이름표를 각각 붙이는 거니까 결국에는 세 개의 이름표 간의 뭐 순서를 부여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이제 2, 5, 4, 2, 4, 5, 4, 2, 5 뭐 이런 식으로 이 세 개 간의 순서를 매겨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름표를 붙이는 경우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나눠서 써봅시다. 여기까지가 지금 분할이었고요. 여기까지가 잇따라서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걸 세 개의 액션, 세 단계로 설명을 한 거야. 먼저 층을 구분하고요. 내리층을 고르고요. 잇따라서 동일구조 반복이라는 걸 느끼면서 분할을 하고요. 잇따라서 그 층의 이름까지 붙이면 이 모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끝마쳐지게 되는 겁니다. 층을 고르고요. 분할을 하고 이름까지 붙이면 이제는 어디에서 2명, 4명, 4명을 어떤 식으로 내리게끔 할 건지에 대한 경우가 전부 다 고려가 될 거겠지. 정답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836번도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이거 모의고사에 나오고 나서 내신 시험에 그냥 거의 똑같이 이 엘리베이터 문제가 오거나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 엘리베이터 이걸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려면 뭐 그냥 늘려보는 경우가 수가 있겠죠. 층수도 2층부터 10층까지 늘리고 사람 수도 늘리고요. 조금 더 복잡하게 뭐 3명, 5명, 5명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대진표 문제까지 가보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개념이 끝이 나네요. 이제 대진표까지. 자 대진표 문제죠. 대진표 문제라는 거는 대진표가 일단 뭡니까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대진표는 수학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대진표는 누가 누구랑 붙을 건데 이게 중요한 거야. 누가 왼쪽에 있고 누가 오른쪽에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한마디로 그냥 연속적인 분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연속적인 분할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느껴봅시다. 대진표는 연속적인 분할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838번 가지고 한번 볼 건데요. 그림 좀 그려볼게. 자, 이 집게가 집게가 둘, 여기도 둘.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나가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진표를 작성해 주세요. 팁이 지금 7개가 있고요. 당연히 자리가 7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자리, 여기 자리에 7개의 팀을 갖다 꽂아 넣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건 잡아봐. 이 여기가 제일 왼쪽 자리고요. 여기가 왼쪽에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렇지? 내가 여기에 A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B가 들어가 있는 거랑 여기에 B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A가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누구랑 붙게끔 할 건지에만 집중해서 매칭, 대진표를 짠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게 지금 집게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럼 이 둘 간에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얘랑 붙겠다는 얘기잖아. 이 둘 간에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눠놓기만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 과정도 다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이쪽에서 이제 내가 2명을 왼쪽으로 보내고 2명을 오른쪽으로 보낼 건데 자 여기에서 갈라지는 이 과정도 2명이 누가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는 이 4가지를 통째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C랑 D가 A랑 B가 왼쪽 여기서 맞짱 뜨고 C랑 D가 여기서 맞짱 뜨는 거랑 C랑 D가 이쪽에서 맞짱 뜨고요. A랑 B가 이쪽에서 맞짱 뜨는 거. 이것도 똑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랑 붙을 건지 그 붙는 관계만 똑같으면 다 똑같은 경우로 보겠다라는 게 대신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분할의 연속이냐? 맨 위에서부터 갈 겁니다. 자 일단 근데 우리 수업은 다 했던 거니까 우리
이제 강조했던 거 있죠? 대진표 문제가 나오면 여기 맨 위에 코다리는 무조건 너희들이 그려줘야 됩니다. 어떤 문제도 저 코다리 그림을 주지 않아요. 얘는 반드시 스스로 그려주시고요. 이걸 왜 그려야 되냐? 첫 번째 분할이 이런 데가 아니라 맨 처음 분할점이 여기예요. 스스로 이 코다리는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분할의 관점으로 적용을 해볼 건데, 자, 1분명의 팁이 여기 있었어. 위에서부터 올라가 볼게. 그래서 나는 방법, 첫 번째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대진표를 작성해 나갈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을 쓸 겁니다. 그러면 7명 중에서 일단 4명끼리 부딪히게 해야 돼. 그렇지? 여기 4명끼리 지지고 복귀할 거니까 이쪽으로 넷을 보내고요. 이쪽으로 셋을 보낼 건데 이게 왼쪽, 오른쪽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그냥 7명을 넷, 셋으로 찢어놓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분할, 첫 번째 7명 중에서 4명, 3명으로 찢는 거 7C3 곱하기 4C4인데요. 예, 7C3만 쓰면 되겠죠. 처음이니까 다 써보자.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얘도 3명, 4명 찢는 거니까 요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계산이 좀 간결해지겠죠. 그래서 7C3 곱하기 나머지 4명 중에 4명이고요. 얘는 순서가 부여된 일이 없으니까 추가가 나올 거는 없다. 이게 1단계의 분할입니다. 1단계 분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1단계의 분할에 잇따라서 이제 대진표를 계속 완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4명이 도착해 있을 건데 이 4명도 누가 왼쪽이냐 누가 오른쪽이냐 왼쪽 오른쪽의 개념이 아니라 둘둘로 그냥 나눠주겠다는 거야. 여기에 2명을 누군가를 보내고 여기에 2명을 누군가 보내면 이 둘이 알아서 1대1 매칭이 될 거고 이제는 둘이 알아서 1대1 매칭이 될 거니까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분할점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분할에 이어서 잇따라 두 번째 분할이 이어지는 분할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4명을 저쪽으로 넘어간 4명을 둘로 찢는 거기 때문에 4C2 곱하기 남은 2명 중에 2명이고요. 이 2명끼리 개수가 지금 똑같으니까 순서 부여가 됐을 겁니다. 됐을 겁니다. 아니라 됐죠. 그래서 이 팩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분할. 그 다음에 대진표를 이제 계속 완성해 간 거야. 지금 나 저쪽 표만 완성했잖아. 사실상 이 얘기도 좀 하자. 여기가 이제 이 왼쪽 편은 사실 끝난 거거든. 왜 끝난 거냐면 이제 여기도 이제 분할점이긴 해. 사실 원래 여기도 분할점이긴 한데 2명을 한 명 한 명으로 나누는 분할은 몇 가지니? 2명을 한 명 한 명으로 찢는 건 한 가지예요. 그렇지? 2명을 한 명 한 명으로 찢는 게 이렇게 찢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어? 없죠. 그래서 얘도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다라고 해서 분할을 쓰면 이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써볼게. 2명 중에 한 명을 뽑고 나머지 한 명 중에 한 명을 뽑고 여기 개수 똑같으니까 두 주머니 간의 순서를 무시해 주시면요. 이게 그냥 한 가지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분할식을 쓸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마지막에 2명이 가 있으면 이 2명 집계 부분에서 나오는 이 분할은 그냥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2명이 이쪽으로 넘어왔어. 이 2명을 한 명 한 명 찢는 거 여기도 분할이 바뀌는 한데 근데 경우의 수 고려할 때 곱하기 1이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고요. 사실상 고려할 경우의 수가 더 이상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생각해봐야 되는 분할점이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이쪽으로 넘어온 3명 중에서 나는 저쪽으로 2명, 이쪽으로 1명 일단 이렇게 나눠 놓겠습니다. 라는 거니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잇따라 지금 대진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거니까 이 모든 액션들이 다 잇따라 일어나는 거고요. 계속 동일한 구조가 반복된다는 거는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넘어온 3명 중에 1명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명 중에 2명 하고요. 자동 순서 구역 이런 일은 없었으니까 요거까지 하시면 정답이 될 겁니다.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더 할 게 없다라는 건 이제 알겠지 얘들아. 여기 2명 간 것도 분할이기는 한데요. 이거 어차피 곱하기 이거고 한 명은 알아서 여기 꽂혀 있으니까 더 이상 고려할 분할이 없다. 그럼 이렇게 하는 순간 대진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대진표는 그냥 분할의 연속적인 분할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깔끔한데 이제 좀 심플하게 정리해보자.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실 다 쓰는 게 아니지.
다시 한번 써볼게.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거니까. 자, 대진표를 보고 꼭다리를 스스로 그려놓고 4명, 3명 첫 번째 분할 갈 겁니다. 7C3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지 알겠지? 자취에는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 왼쪽 둘도 나눌 거야. 둘둘이니까 이거 이 팩으로 나눠줘야 되겠구나라는 걸 미리 생각하고 넘어온 4명 중에 2명을 뽑고 얘 이 팩으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이게 끝인 거죠. 이게 끝인 거죠. 그 다음에 잇따라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넘어온 3명 중에 1명 뽑는다. 이거 구하시면 끝인 거죠. 이게 답이죠. 위에 C랑 아래 C랑 당연히 똑같습니다. 뭘 생각한 거야? 4C다 쓸 필요가 없어. 이 C 쓸 필요가 없었어. 이 C 쓸 필요가 없었어. 쓸 필요 없는 것들을 생략하고 바로바로 간결하게 식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도 올라갈 건데요. 내가 이제 열심히 이 분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위에서 아래로 썼지만 나는 두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쓰기는 해.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 얘는 방법이 이거야. 첫 번째 방법은 위에서부터 꼭다리를 그려놓고 나눠서 대진표를 완성하겠다. 얘는 아래에서부터 거꾸로 올려가면서 이 집게를 그려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 그러면 처음에 7명이 그냥 줄 서 있다라고 생각해볼게. 맨 처음에 그냥 줄 서 있는 상태에서부터 그려를 할 건데, 자, 이제 한 번에 할 거야. 한 번에. 이 7명이 줄 서져 있는 줄 순서를 매기는 7팩토리얼 경우의 수에서 자, 거슬러 올라갈 건데, 봐봐. 이 위에 집게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렇지?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 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줄 세워놓은 거예요. 7팩토리얼. 근데 저 위에 집게 그림들을 그려 나가는 게 이제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인 거잖아. 여기에서 이 둘이 연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저 둘 간의 순서를 어떻게 해주겠다고? 없애주겠다라는 얘기야. 없애주겠다는 얘기야. 이런 그림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순서를 없애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꼬다리 갈 거니까 여기 분할점의 개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 둘을 이렇게 매칭시키겠습니다라고 대진표를 작성하는 순간 이 잘 줄 서 있던 2명 간의 순서를 없애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분할점을 거치면서도 지금 거꾸로 올라가면서 분할점을 거치는 거지. 얘를 거치면서도 순서 무시가 일어납니다. 둘 간의 순서가 무시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 또 해볼게.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둘이 매칭시키면서 분할을 거슬러 올라가는 순간 이 분할점을 거치면서 또다시 둘 간의 순서를 없애주겠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점이 얘는 그냥 혼자 남아있는 거고 혼자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둘이 또 이어주겠다. 둘 중에 승자와 둘 중에 승자를 연결, 둘 중에 승자끼리 맞짱뜨게 하겠다라는 게 이 집게 모양의 의미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크게 보면 여기 위에 이 디귿자 모양이 연결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까 이미 얘기했던 거. 이거 AB, 여기 AB, 여기 CD랑 여기 CD, 여기 AB랑 이 자리 바꾼 거가 똑같아지는 거야. 이 집게가 연결되는 순간 여기 둘이 자리 바뀌는 게 똑같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 두 개를 한 몸으로 보고 이 두 개를 한 몸으로 본 상태에서 이 두 주머니 간의 순서까지 없애주겠다는 거니까 여기서도 2팩분의 1이 2팩으로 나눠주는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가요. 계속 한번 해볼게.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매칭이 되고 이제 여기 승자랑 이렇게 올라갈 건데, 자, 그러면 이 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점에서는 여기서는 순서가 무시되는 과정이 당연히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
바꾸는 게 가능합니까? 여기가 2명이고 여기가 1명인데 아까는 여기가 2명 개수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자리 바꾼 것도 존재할 수가 있고 그 두 가지 경우를 한 가지로 보겠습니다라는 게 대진표의 의미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수 자체가 달라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A, B가 맞장도 있고 여기 C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자리를 이렇게 바꿔볼게. 바꾸는 게 불가능하지 애초에. A, B가 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C가 뭐 자아 분열을 해가지고 두 명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이 A, B 매칭되고 C가 매칭되는 거는 자리 바꾼 게 또다시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분할점을 거치면서 이 집계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둘 간의 순서를 무시하는 과정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순서가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무시할 순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기 승자와 여기 승자 간의 겨루기를 통해서 우승자가 결정이 될 건데 이 마지막 거쳐가는 분할점에서는 또 어떨까요? 라고 보면 마찬가지로 순서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여기 지금 이 4명끼리 둘 겨루고 올라왔고 여기는 하나끼리 둘 겨루고 하나 겨루고 둘이 붙어서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랑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랑 이게 잘 바꾼 게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해놓은 거랑 보라색으로 표시해놓은 분할점들이 있잖아. 여기서 보라색으로 표시한 분할점들을 대칭 분할점이라고 해요. 대칭 분할점. 무슨 말이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한 번 더 해줄게. 이 분할점을 보면서 이 이후에 진행되는 이 왼쪽에 진행되는 이 과정이랑 오른쪽에 진행되는 이 과정의 그림이 지금 똑같잖아. 좌우 대칭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대칭 분할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위에서 거슬러 올라갈 때 여기 간의 순서를 무시해줘야 되는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이후에 펼쳐진 상황 한 명 똑같아요. 대칭 분할점이에요. 얘도 대칭 분할점이에요. 얘도 대칭 분할점이에요. 근데 얘는 이 이후에 펼쳐지는 좌우 상황이 여기 2명, 여기 1명 대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 무시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얘도 이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 이쪽으로 4시 갖고 둘도 나눠졌어. 이쪽으로 3시 갖고 둘 하나 나눠졌어. 여기랑 그림이 딴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결과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면 우리는 여기다가 뭘 공부할 거냐? 순서 무시 2개 또는 두 그룹 간의 순서를 몇 번을 무시해 줄 겁니까? 여기에 이제 개수가 들어갈 건데 그러면 2팩분의 1을 몇 번을 곱할 거냐? 2팩분의 1이 2분의 1인 거니까 이게 몇 번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칭 분할점에 개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보죠. 그래서 답을 한번 써보면요. 7팩토리알 줄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 대진표를 작성하면서 순서 무시를 몇 번을 해줘야 될까? 둘 간의 무시, 두 그룹 간의 무시, 둘 간의 무시 4번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이 팩토리알의 4제곱분의 1인 거죠. 이 팩토리알의 1을 4번을 곱합니다. 근데 이 팩토리알이 2니까 2의 4제곱분의 1이다. 얘는 2의 4제곱분의 7팩토리알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간결한 풀이가 될 것 같아요. 또 계산을 한번 해보면 765를 6으로 나눴으니까 35에다가 3에다가 105에다가 3 곱하니까 315가 나오네요.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 5 빼기 120, 5040을 16으로 나오니까 315가 나오네요. 답은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죠. 이게 다 다르면 뭔가 논리적인 뭔가 있었나 얘기지. 그래서 대진표는 아래에서 위로 작성할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면 분할의 연속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에서 위로 간다면 줄을 세워놓고 순서를 매겨놓은 다음에 차근차근 순서를 어딘가 둘끼리 없애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쉬는 시간 아니야? 할게 많아서 오늘 쉬는 시간 없이 갈 수도 있는데 거기 밑에 839번 가볼게. 839번 마지막 문제. 건널시의 마지막 문제죠. 839번도 대진표 둘둘둘이니까 봅시다. 둘.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매칭되어 있고
그러면 민야 제일 먼저 대진표 나오면 뭐 해야 돼? 뭐 첫 번째 방법으로 풀든 두 번째 방법으로 풀든 이 분할점을 고려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로 풀어도 첫 번째 분할이 이거 일어나는 거고 이걸로 푼다고 해도 얘가 대칭 분할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이 문제는 얘가 아니었기 때문에 카운팅이 안 되긴 했지만 얘가 대칭 분할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꼭다리를 그려야 된다.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꼭다리 안 그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야. 맞출 자격이 없는 거야. 알겠지? 분명히 얘기했어. 이 꼭다리를 안 그리면 맞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냥 틀리세요, 차라리. 자, 그렇습니다. 얘 그리시고요. 뭐 그림이 나와 있을 때도 있지만 안 돼 있으면 맨 마지막에 뭐 결승 우승자가 올라간다. 이걸 마무리 지어주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에서 조건이 있는데 6명에서 이런 대진표를 완성시켜라 라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기 정빈이가 있대요. 6명 중에. 그 정빈이가 한 번만 이기면 결승에 진출하도록 그렇게 된 문제예요. 그럼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정빈이가 어디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이제 부전승은 아니고 한 번만 이겼을 때 결승까지 여기가 결승 지점인 거잖아. 여기 한 명 1대1 맞짱뜨는 지점이니까. 근데 정빈이는 여기 네 자리 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두 자리 중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빈이를 박아놓으세요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만족시킨 정빈이를 깔아둔 상태에서 나머지 5명을 가지고 이 나머지 대진표 여기를 완성시켜라라는 얘기인 건데 이걸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얘기야. 자, 정빈이는 자리가 정해졌어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 그러면 정빈이 옆에 오는 놈 그 한 명만 누구지 골라주면 이 오른쪽 대진표는 더 이상 신경 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정빈이가 내가 여기다 불러놨지만 여기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는 얘기가 아닌 거지. 정빈이랑 붙을 놈 한 명만 골라주기만 하면 이 오른쪽 이만큼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머지 5명 중에서 한 명을 골라둘게요 라고 하는 순간 너희들이 이제 그려야 되는 대진표가 이게 나옵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완성시켜야 될 대진표는 딱 이만큼만 나옵니다. 그렇지? 괜찮니? 여기는 끝났다고. 여기는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여기 올라갈 거고 여기만 완성시키면 알아서 타고 올라가서 한 명이 둘이 맞짱 뜨겠지. 그래서 우리는 OC1 딱 해놓는 순간 여기 누군가 얘랑 붙을 별표 하나 들어갈 거고요. 이제 나머지 4명 가지고 이런 대진표를 완성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대진표를 완성시켜주는 경우의 수를 요 5가지에 따라서 항상 똑같이 올 테니까 곱하기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2가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첫 번째 방법으로 푼다면 이제 분할의 연속으로 갈 거니까 4명을 둘둘 찢는다. 그게 끝인 거죠. 어차피 둘을 하나 찢는 건 한 가지, 하나 찢는 건 한 가지니까 얘는 4명 중에 2명을 뽑고 이 팩으로 나눕니다. 바로 너무 크게 그렸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으로 푸는 거야. 두 번째 방법. 5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이쪽 편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두 번째, 이제는 나머지 4명을 밑에 깔아놓고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4팩토리얼 4명 순서를 부여했는데 여기서 지금 대칭 분할점이 1개 똑같아요. 1개 이후에 펼쳐진 상황이 똑같아요. 1개 얘도 좌우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 자체가 똑같아요. 대칭 분할점이 3개네요. 그러면 2의 팩토리얼 분의 1을 3번을 보내줄 거니까 결국에 그게 2의 세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계산을 해보시면 얘 4, 3, 12, 6을 2로 나눈 거니까 5 곱하기 3 해서 뭐 이렇게 풀어도 당연히 15가 나올 거고 뭐 얘도 5 곱하기 24를 풀어나눈 거니까 8분의 24 해서 얘도 5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풀어도 15가 되겠죠. 2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논리적으로 논리의 이 흐름 자체가 조금 반대 방향인 거지. 더 이상 이제 대진표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못할 문제는 없을 거니까 하나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꼭다리를 잘 쓰시고 얘로 풀지 그거는 알아서 선택하세요. 근데 나는 뭐로 푸냐? 나는 다 이걸로 풉니다. 이게 훨씬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원래 분할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진표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는 첫 번째
그래도 아마 이 방법은 배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생각 자체도 우리가 그 전에 해왔던 그 순서를 매길 거냐 안 매길 거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교과 외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야.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좀 마칠게요. 한번 더 할게요.